일단 미국의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은 절대로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도 네. 뭐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뭐 우리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상 부부터요. 예. 2023년에 대선안 생각해 보겠다. 예.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자꾸 금리 인상만 지금 이 뉘앙스가 약간 워딩이 달라진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긴축하지 않겠다. 예.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요즘은 테이퍼링 얘기는 안 합니다. 요새 안 해요? 예. 요즘 테이퍼링 얘기하지 않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해요. 아. 저는 그거 약간 뒤로 후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2023년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은요 시장에 먼저 시그널 주고 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국가죠. 예. 전쟁할 때도 먼저 시그널 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그널을 먼저 주는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먼저 줍니다. 예. 그럼 2023년 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 대차대표 축소해야 됩니다. 예. 채권 회수해야 되거든요. 예. 얘들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QT라고 하죠. 예. QT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QE, QT, 네. 타이트닝 그래서 QT라고 하는데 그 QT를 6개월 전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22년 하반기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 6개월 전에 먼저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돼요. 하겠죠. 그럼 내년 초네. 그러면 내년 초가 예,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테이퍼링을 언제쯤 이들이 할 거냐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 두 번이나 그래 왔습니다. 이들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돈 뿌렸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도 그랬고요. 지난 2013년, 4년, 5년에 금리 인상했었죠. 그때요. 그 전에 테이퍼링 먼저 하고 QT하고 금리 인상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지금 1,200억 달러씩 매월. 지금 매월 채권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계속 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 줄인다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돈 주입하는 걸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채권을 오히려 내다 파는 거죠. 그 유동성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테이퍼링 얘기를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이 지금 얘기하는 테이퍼링이나 긴축이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내신 자기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은 못 하겠고 예. 금리 인상 아직 멀었어. 올해 절대 안 해. 예. 올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시황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2023년에 금리 인상하고 6개월 전에 QT하고 6개월 전에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내년이 돼버려요. 그렇죠. 내년이 돼버립니다. 예. 시장은 시장은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렇다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막 30%, 50% 나고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워낙에 시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멈춰지는 순간이 되면은 일정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스케줄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게 된 거는 2015년 예.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2023년에 뭐 한다고 그러면은 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이즈의 차이지 않습니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융위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돈을 얼마 풀었냐? 2조 5천억 풀었습니다. 예. 2조 5천억 달러 예, 예. 풀었습니다. 예. 작년에 얼마 풀었습니까? 3조 5천억 달러 풀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온 상태예요. 거기다가 재정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지금 계속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자체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리고 돈품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요. 너무너무 지금 많이 풀어놨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필요 있죠. 이거 너무 길게 보는 거라서 길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여러분 말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조용히 둘이서 어느 별장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고민을 할까? 야, 이게 돈 이렇게 많이 풀어왔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역사의 길이 우리 욕먹는다. 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 풀어놓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고민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경기 회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면에는 결국은 테이퍼링 한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금리가 연초에 2.4%였어요.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였습니다. 2.4%에서 2.6%, 2.8%까지 쭉 그 해에 움직일 때, 예. 그 해에 움직일 때 별로 미국 시장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빠졌지만요. 우리 예. 시장은 빠졌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예.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해 말에 10월서부터 뜨기 시작해갖고 3%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미국이 15%, 18% 조정부였어요. 그때요. 예. 그거 딱 넘어서면서. 아. 넘어서면서. 왜냐하면 이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예. 넘어서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잠깐 있다가 곧바로 내려와서 2.8%, 2.9%니까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국제 수익률 오르는 것 때문에 올라갈 때 제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2% 가라 그냥. 2% 가서 네. 1.8%, 1.67% 되면은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예. 시장은 그걸 받아들인다. 예. 물가가 지금 돈이 이렇게 풀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채권에 대한 수요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르는 건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요. 작년 자꾸 비교하는데 그건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니까 0.4%대까지 간 거고 올해 초에 0.9, 1%에 있었어요. 올해 초에. 1%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1%에 있다가 이게 1.5% 넘어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5% 넘어서서 1.74까지 올라가서 약간 내려오니까 이제 안정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 2%막 위로 올라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소위 말하는 텐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요 밑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어하려고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연결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금리 인상, QT, 테이퍼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국제 수익률이랑 물가 오르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예. 결국은 이 상태를 끌고 이렇게 쭉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쯤 되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미리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몇 개월 전에 좀 경고 주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제 시장이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서 말 한 방이 나오면 아마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죠. 흔들리겠죠. 네, 말만 해도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수익률이 2%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하고 PC 물가도 지금 코어 PC가 1.6%잖아요. 예. 요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평균 물가 목표가 2%잖아요. 2%. 그러니까 2% 위로도 용인을 한다고 했는데 예. 2% 위에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모든 지표들이 막 급등했다 급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급락하는 현상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테이퍼링을 갖다 할 수 있겠구나 좀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징후는 물가 급등이라든가 뭐 국채 금리 변동 뭐 이런 거 두 가지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그냥 딱 보세요. 달러 인덱스. 예. 환율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큼인가. 네. 어느 정도가. 요거 보시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지금 가장 민감하니까 네. 국채 수익률 변화 보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물가는 근데 매일매일 나오진 않으니까. 예. 그거 이제 그때 발표될 때 보시고. 예. 이건 기본으로 앞으로는 세 계속 가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열린 그 반도체 공급 대책 회의 그게 또 요새 이슈였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네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들이 좋자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미국이 좋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말씀은요.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기들이 좋자고 하는 거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래의 인프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프라 정책들 나오면서 인프라 뭐 구축을 위해서 재정 정책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 워딩이 딱 나온 게
얼마 전만 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뭐는 얘기하냐면 다리, 철도, 교량 예. 이런 얘기했어요. 예. 인프라 얘기할 때. 예. 근데 지금은 워딩이 싹 바뀌어갖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이건 미래 인프라라고 하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갖고 그래서 세금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줄 테니 예. 미국으로 들어와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2차 전지 생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나섰으니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은 반도체는 향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왜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전 세계 시장에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29% 증가했는데 QOQ로 증가했는데 이번 2분기는 약 50% 정도 증가, 엄청나게 높게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높아지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디램은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낸드 플래시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 가지고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은 공장 막 증축해가지고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신규 투자는 안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신규 투자 기존에 있는 신규 투자는 그냥 하는데 예. 신규 투자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예. 아 그러면 디램 가격 오르는 거 그냥 끝까지 챙겨 먹겠구나. 그러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도체 여파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디램이면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실적이 분명히 2분기에 1분 Q보다 2Q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예.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전 세계에 보고 있기 때문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중심으로 지금 공급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이면에는 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야, 니네 따라오지 마 또는 고부가 가치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그냥 저사양에 돈 별로 안 되는 거 해. 예. 원래 미국이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국은 어떻든 간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게 무조건 위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제가 주제 넘은 소리를 약간 하면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막 시켰을 것 같아요. 야 삼성전자 이거 해. 예. 세금한테 이런 게 오를 수 와서 해. 아니면 뭐 너네 이렇게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의 미국의 정서가 뭐 누구 대통령에도 비슷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의논해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알아서 가져와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면은 세금 혜택 줄게. 예. 그리고 뭐 보조금도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후방 기업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야 니들 우리한테 이거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 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은 조그만 기업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가 조그만 기업이 아니죠. 전 세계 1위지만 반도체 예.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쪽으로는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요.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반도체 경쟁이 이렇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리고 미국에 지금 증설을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중국 시안 이거 공장 짓고 있는데 미국에 또 짓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은 약간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하튼 그건 삼성전자의 고민이고 예. 미국의 삼성전자도 짓고 TSMC도 짓고 중국에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점차로 그러다가 과거처럼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는 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튼 급하니 이렇게 직장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있죠. 장비주들입니다. 장비주들. 그 후방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럼 미국 기업들인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예. 전 세계에 장비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비주들이 요새 많이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확실한 수혜가 이번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주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소재들 예. 그리고 또 부품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번에 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사이클 열리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예, 이번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상대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좀 큰일 났어요. 중국이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그렇게 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견제까지 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제2의 반도체 굴기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참 어려운 국가인데 분석하기가 어려운 국가인데요. 예. 제가 중국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견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반도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동차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린 뒤처지지 않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웨이에서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데요. 화웨이에서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완소품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프트웨어에는 화웨이에서 제공을 하고 자동차에다가 화웨이 로고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PC나 우리 노트북 보면은 예. 인텔 붙어 있죠. 예. 우리 거 삼성 건데 거기 보면 인텔 거 로고 붙어 있잖아요. 예, 예. 걔네 거 쓰니까. 아. 그렇듯이 지금 화웨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율주행에도 지금 박차를 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되게 웃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아디가 있잖아요. 예. 2차 전지 만드는 비아디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전기차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이 전기차를 브랜드를 도요타 브랜드를 가지고 팔겠다. 이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되게 웃기는 뉴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은 이제 도요타 거는 야 이거 비아디에서 만든 거 우리 사겠습니까?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중국 자체는 먹히겠죠. 예. 중국 자체 안에서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도체 굴기 얘기하면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만이 아니고요. 미래차, 전기차 굴기, 2차 전지 굴기, 예. 자율주행 굴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중국은 약간 시차가 있을 뿐이지 이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한편으로 봐야 되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항상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조선화학, 철강, 정유 얘네들은 스타트가 달랐잖아요. 예. 스타트가 미국은 철강 카네기가 있었던 철강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시대 때 얘네들은 철강에 불국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인데 지금 나오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 웨어러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스타트가 같아요. 스타트가 같으니까 과거에 스타트가 다른 거는 니네 쫓아와 그래 냅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스타트가 같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잘못하면 따라잡히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위기 의식을 미국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두 가지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하나는 그 아주 고부가 가치 상품들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우리 엔비디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그런 예. 거잖아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그런 거고. 예. 고부가 가치 상품은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지들이 이건 내가 할 거야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예. 나머지들은 줄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도 주고 중국에도 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배터리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는데요. 그 일단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합의는 했는데 그렇게 분쟁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점유율을 높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2020년 점유율과 2021년 점유율을 비교를 해 좀 드리면요. 네. 2020년 점유율은 우리 LG 화학이 1위였습니다. LG 화학이 지금 분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겠습니다. 이 1위였는데 2위가 됐어요. 아. 그리고 2위였던 CATL이 예. 작년 앞에 건 작년이고 뒤에 거 불러드린 건 이제 올해인데요. 17%에서 31%로 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가 있죠?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요. 예. 우리가 좀 분쟁을 하는 동안 네. 좀 뭐랄까요? 어떤 기업들이 분쟁을 하면은 이거 납품받는 회사들이 좀 기다리겠죠. 아. 공격적으로 안 하겠죠. 거기에 예, 예. 내고 수주를.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은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폰 생각을 해봐도 우리 애플 따라서 안드로이드 우리 삼성 갤럭시 했고 얘들의 화웨이나 오포나 뭐 이런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부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야, 근데 17%에서 31%면은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2배.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쯤했으니까 예. 전체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3월까지 지금 4월 3월까지? 둘째 주니까 예. 그때까지의 이제 이 통계인데요. 31% 됐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1위였다 26% 했다가 19%가 됐어요. 예. 그리고 파나소닉은 22%에서 17% 파나소닉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거고요. 예. BYD는 3%에서 7%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중국 업체인데 예. 올랐네요. 삼성 SDI는 8.6%에서 5.3%로 줄었고요. 예. SK이노베이션은 6%에서 5%로 줄었습니다. 아. 이 성장률을 보면요. CATL은 272% 성장이고 BYD는 401%.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 중에 CALB라고 있거든요. CATL하고 비슷하게. 예. 얘네들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다가 예. 시장 점유율이 3%가 됐어요, 올해. 뭔가 밀어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1,300%의 성장을 한 거예요. 와.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도 한 뭐 30%, 40% 성장을 했는데 예.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도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야, 진짜 이거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는요. 네. 그래서 여기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거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도 똑같은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예.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도움을 주고 위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많이 좀 우리는 좀 중국에 지금 많이 중국이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는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우리하고 5년 차이가 있다 그러다가 3년 차이라고 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1, 2년 차이다 이렇게 많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독점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 고체 배터리 분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안타까운 게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요. 이거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예. 전고체 배터리는 또 토요타가 1위예요. 예. 토요타가 25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폭스바겐이 2위입니다. 예. 폭스바겐도 25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삼성 SDI가 2028년 목표. 3년이나 뒤네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가 28년 목표. 예. SK 이노베이션 그 후 지금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면은 여태까지 전기차에서 문제됐던 거 다 그냥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예. 멀리 갈 수 있고 또는 뭐 위험성 있고 폭발하고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중국은 쫓아왔어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앞에 애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쫓아오는 거를 뭐 막으려고 미국처럼 니네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게 아니고 빨리 저쪽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거기에 이 배터리의 이 산업 쪽은 사활이 달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말고 완성품 말고 그 뒤에 호방의 기업들 많잖아요. LNF, 에코프로비안, 포스코엠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얘들 중에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이 조금이라도 빨리 되는 쪽이 어마어마하게 주가에는 도움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박병창 부장님이 국내외 그 경제 흐름의 맥을 잘 짚어주셨고요. 그 여러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 그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박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